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지금 찍을 영상은 카페 질문. 실장님, A사 610 패턴과 겐다 패턴이 비슷하다고 하던데 좀 비교 좀 부탁드린다고. 네, 저는 610 패턴이 겐다 모델과 제일 유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자, 왜일까요? 610 네버컴이고요. 610 겐다예요. 아, 웹이 똑같네. 농담이고요. 자, 이 웹은 사실 구보타에 있던 그 UPSL인가? 뭐였는데, 아무튼, 그 구보타에서 처음 나온 경첩 바둑 웹이에요. 경첩이 들어간 바둑판에. 그걸 어느 순간 Z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웹이 어쨌든 구보타가 베이스 원류라고 보시면 돼요. 제테스는 이런 웹이 없었었다 갑자기 나타났는데, 물론 여기다 돗자리 뭐 들어간 것도 있긴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보타 계열이에요. 사실 경첩이 들어간 웹은. 웹이 비슷하다고 갖다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자, 기본적으로 4, 6의 베이스예요. 어디죠? 아래가 4칸, 6칸, 4칸, 6칸. 410은 5칸, 여기가 5칸, 5칸이고, 엄지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티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겐다 모델과 610 모델은 기본적으로 4칸, 6칸의 모델이죠. 그게 뭐라 그랬죠? 글러브의 각도가 바뀐다 그랬죠. 엄지 각도가. 네.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근데,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는 겐다가 제일 어렵다 그랬잖아요. 왜? 좀 더 얕다 그랬죠. 얕은 게 뭐예요? 제가 분명히 세탁에서 올려드렸어요. 자,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길이는 똑같은데? 종이 세 군데 접어서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긴 거예요? 좀,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왜 얕다라고 할까? 어떤 사람들 갠다고 뭐 담기는 모델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편 평행 이론 영상에서 좀 많이 까낼 거예요. 예, 저 좀 세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요거 넘어올 수도 있는데. 특히나 그 오각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얘는 담기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넓어요. 그리고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입수부 제가 조절하는 부분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뭐 이렇게 끼는 것도 있고 X자로 끼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여기 묶여 있는 것들 있잖아요. 구보타 토시마루 글로 보면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들이 사실은 입수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입구를. 그래서 약간 걸쳐 낄 때 손이 안 빠지게 하는 거. 그래서 겐다가 나중에 약지고리를 넣었던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를 타이트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를 잡아버리죠. 그래서 공을 물었을 때도 벌어진 채를 물리게 구조가. 제가 포구면을 보지 말고 손등을 보라 그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610 모델이 좀 더, 610이 여기 있어요. 손 잡았을 때 많이 오므려져요. 실장님 이것도 겐다처럼 역방에다가 이렇게 당기면 이게 낑가지지 않을까요? 그거랑 또 다른 개념이 들어가요. 자, 겐다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둘 다 마타가 들어가 있고 구조가 비슷하긴 하지만 이 파여있는 깊이 그리고 이 가죽이 그 손가락 끝과 가죽의 길이를 봤을 때 이게 좀 더 길어요. 즉 쉽게 설명하면 얘를 좀 더 잡아 뽑아놓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앞으로 이렇게 쭉 뽑아놓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좀 더 여기서 잘려있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관절을 만졌을 때 얘는 딱 각이 나와요. 그래서 물릴 수 있는 관절인데 겐다는 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디귿자를 했을 때 이런 느낌이라고 겐다는 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러브 자체가. 그래서 검지를 대고 있어도 글러브가 좀 이렇게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는 느낌. 이해 가시죠? 그래서 겐다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래 잡는 이 느낌은 비슷해요. 이 부분은 이쪽 딱 잡아서 여기 하는 부분은 비슷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요. 무는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넓기 때문에 좀 더 잘 감싸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각이 이런 식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즉 이렇게 돼서 물리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돼서 물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어렵고 타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뭐였죠? 얘를 이렇게 껴보면 이런 식으로 검지가 빠지는 글러브를 갖다 더 꺾어서 이제는 제공을 했기 때문에 안 돼요. 꺾어서 해서 이런 각을 만드는데 문제는 손이 여기 들어간 상태에서 이 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안 물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네. 어렵죠? 그래서 겐다 글러브 걸쳐 낀다 뭐 한다라고는 하지만 걸쳐 꼈을 때도 얘는 이게 낮춰져 있고 뽑아져 있으니까 힘 전달이 어떻게 돼요? 딱 물리는데 이거를 여기다 만져버리면 걸쳐 꼈을 때 그리고 각을 잘못 잡아버리면 전혀 돌아버리는 글러브가 되는 거죠.
그 극복 방법이 뭐예요? 여기가 윗벽이 안 물리니까 엄지를 누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더 타. 더 타니까 어떻게 해? 더 오므려. 타다가도 이게 여기서 걸려주길 바라는 거지. 그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10이 또 겐다랑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은 사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네 칸 같은 6칸이지만 하지만 완전 달라요. 210은 겐다랑은 전혀 다른, 이 각 자체가 전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원료 자체가 팜 사이즈 폭부터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610이 좀 더 쉽다라고 말씀드려요, 겐다보다. 그래서 610 형태를 제일 많이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포그만의 폭도 공보다 살짝 큰 평균 20% 정도 기본 각, 이 포켓의 폭이고요. 다음에 각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힘 빼고 있어 물었을 때 잘 물리는 글러브. 그래서 선수애들 같은 경우도 610부터 시작하게 만드는 거고요. 특히나 핸들링 롤링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을 많이 담았다라든가 기존에 420을 썼는데 웹이 막 불룩 튀어나와 있다라든가 막 글러브. 오늘도 이번에 프로 간다고 쓱 들어가는 친구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글러브 사러 왔는데 기존에 쓰던 글러브 같아. 410이 완전히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바닥이 운동장에다가 막 글러브 막 물렁물렁해서. 예. 그 테크스핀 모델 썼는데 이거 어떻게 썼어? 너 진짜 야구 잘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써서 어쨌든 프로를 뭐 간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 네. 대신에 네가 대학교 때 유격수를 보면서 네 실력을 100% 발휘 못했을 거야라는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글러브 물렁물렁 해가지고 막 넓긴 한데 막 꽉 쥐지 않으면 안 잡히는 글러브로 쓴 거죠. 네, 그런 친구가 이제 선수 출신이라 그러죠, 우리는. 네, 프로를 갔으면 이제 프로 선수가 될 거고. 근데 글러브를 상담할 때 제가 네가 뭔데 프로 가르치냐 할 때는 우린 책상 안에서 공 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핸들을 놀린 기본. 네. 그래서 공을 물었을 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그 친구한테도 제가 추천한 게 오늘 610 추천했어요. 410을 썼는데 너무 넓게 막 넓게 이렇게만 써가지고 무는 게 없으니까 힘이 많이 들어 경직되게 잡으니까 슈퍼운드 잡으랬더니 탁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걸리게 자이 글러브 쓰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좀 아쉬움이 느껴질 때 제가 610을 추천해 드려요. 사회인 분들한테도 기본을 가시려면 610부터 시작하세요 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저한테 글러브 구매하러 오시면 620을 권해드리기도 하고 440 더 크고 긴 거. 근데 610 베이스예요. 440도 610을 좀 더 그러니까 길이를 바닥 길이를 길게 하고 손가락 길이를 길게 만든 거니까 거의 비슷한 유. 아니면 되려 410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있죠. 이제는 잘 무시니까 좀 넓은 걸로 해서 좀 편하게 당겨도 돼요. 왜?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오므리고 담지 않고 롤링에서 잘 물어줄 수 있을 거니까 라고 저는 이제 조언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패턴들을. 그래서 저는 알티스에서 만약에 처음 접근을 하신다면 크게 망가지지 않게 쓴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이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딱딱 물리는 느낌을 느끼고 싶다. 근데 이제 마타가 있어서 이 폭이 넓은 걸 쓰고 싶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610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고 610을 사랑하는 사람인 건 아시죠? 네, 그래서 610을 권해드리고요. 김희집 선수도 610 계속 권해주고 있고요. 포지션은 이제 주로 숏을 갈 친구라서. 그리고 요번에 롯데 들어간 김서진 그 친구도 3년간 저희 공방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친구인데 와가지고 맨날 교육 받고 가는 친구인데 그 최연소로 롯데 들어간 친구. 그 친구도 610이었어. 처음에 620 시작했어요, 그 친구는. 예, 미즈노코 사카모토 형 넓은 걸 쓰다가 620으로 해서 핸들링 연습 많이 하게 해서 물어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받던 글러브는 계속 610 쓰고, 지금 프로 가서 준비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샀던 글러브는 가장 최근에 샀던 거고 410이에요. 네. 그래서 410 넓은 걸 쓸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손 크기 감안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너도 410 써야 돼. 프로 가면 더 넓은 게 더 당연히 잘 들어가잖아. 이제 너 물 줄 아니까 620, 610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글러브까지 이제 세팅을 조언해 주는 거고, 410을 썼을 때 만약에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아니면 약간 공이 돈다 친다 그러면 다시 610으로 가겠죠. 610에서도 더 넓게 그럼 역방향에다 제방급 빼고 2번 가공 갈지 1번 가공 갈지. 김희주 선수도 입단할 때 2번 가공이었는데 중간에 와서 다시 1번 가공으로 튜닝해서 바꿔서 1번 가공이 되는 1번 가공으로 가는 거, 그게 픽스가 되는 거고요. 물론 그 친구가 이제 또 포지션이 어디게 바뀌냐 또 하다가 이제 스타일이 또 바뀔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맞서 세팅을 할 거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또 얘기할 평행 이론에서 나오겠지만 선수들이 글러브 쓰는 방식이 잠깐씩 바뀌어 나가요. 최주환이 또 데뷔 때랑 완전 다른 글러브 모양을 쓰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따가 나중에 또 평행 이론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말이 좀 샜는데 저는 610 가장 기본인 거고요.
겐다랑 제일 가까운 거는 610이다. 저는 말씀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겐다보다 더 쉬워요. 예, 이게 관절이 더 걸리니까. 그래서 겐다 대용으로 610을 쓴다라는 게 뭐 겐다 느낌이긴 하지만 좀 더 쉽고 각이 있는 그런 글러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겐다가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겐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정말로 겐다 글러브가 많이 팔렸고 일본에서 유명한 선수라니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다음에 ZS도 마케팅을 잘하고 있고 그런데 제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제가 안 보여서 좀 안타까운 것도 있고요. 특히나 아마추어 선수들이 진짜 많이 샀거든요. 메드 인 재팬에 그 정도 한 6, 70만 원대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픽이었고 내야수라면 접근을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사회인 예우가 아니고요. 아마추어에서도 정말로 엘리트 선수에서도 잘못 쓴 걸 너무 많이 봐서 잘못 쓴다라는 게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포텐 기술을 100% 발휘 못하게 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제가 어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겐다 영상을 계속 찍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사회인 분들이야. 이 직업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엘리트 애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잘못된 내용들, 정보들 때문에 아니면 잘못 길들여진 방식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안타깝게 봐서 그렇게 야구할 친구들이 아닌데 글러브 때문에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610, 요거 손님 이제 구매하신 건데 이분은 이제 질문하신 분과 다른 분이신데 요것도 작업해서 제가 작업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칸 가죽이어서 물성도 부드럽고, 이거는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재밌는 글러브가 될 겁니다. 이상 넘버7이었습니다. 다음 찍을 영상 평행이론 좀 기대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짜리가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